안녕하세요. 발전소장입니다. 여러분, 무심코 내가 뱉었던 말에 내 새끼들이 잘못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물론 우리 자신에게도 말입니다. 훈육이라고 했던 말, 레파토리처럼 했던 말들 중에서 말입니다. 여기서 레파토리란 영어 단어인데 원어민의 발음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레파토리란 음악가나 극단 등이 무대 위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준비한 곡목이나 연극 제목의 목록 또는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장기를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원어민 수준의 영어 발음이 가능하지만 본 적은 전라남도 무안군입니다. 무안박씨, 무안파 28대 손입니다. 저는 잘 몰랐지만 양반 가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처음 가는 가게에 사람이 없으면 걔 아무도 없느냐 라고 자꾸 말이 나오려고 합니다. 아무튼 레파토리처럼 했던 말 중에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맑은 영혼을 파괴시키고 내 새끼나 우리 주변의 지인들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나를 위해서, 내 새끼들을 위해서, 또 우리 주변의 좋은 벗들을 위해서 우리가 모르고 썼던 하면 안 되는 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매일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여서 살아가고 계시거나 과거 일을 회상하면 좋았던 일보다 속상하고 후회스러운 일들만 생각이 나고 자식들과 만났다면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분들, 지인들과 만날 때마다 트러블이 있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꼭 보셔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이야기 4가지 중 그 첫 번째, 나의 불행과 나의 피해의식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불행하다고 느끼시나요? 지금 제 영상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의 말입니다.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현재의 삶에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계실 것이고,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불행했던 지난 과거에 얽매여서 살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다면 우리의 불행한 과거나 피해의식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만 할까요? 물론 친한 친구, 영자에게 말하고 나면 속이 풀리고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영자도 사람입니다. 그렇게 내가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한탄하거나 슬퍼하면 내 친구 영자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결국 무시를 당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의 그 힘든 마음을 사람들이 따뜻한 말로 위로를 해주겠지만 매번 그러니 사람들은 이제 그런 나의 아픈 마음을 이용해서 본인들의 사리사욕을 채울 것입니다. 너무 큰 일을 당해 사람들의 힘이 필요할 경우 정말 신뢰하는 내 친구 영자를 제외한다면 다른 어떤 누구에게도 우리의 상처나 불행을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게 배 아팠던 말자의 귀에 들어가면 투다리에서 소주 마시면서 뜯어먹던 말자의 북어포 안주로 전락할 것입니다. 그렇게 내 이야기는 말자의 날카로운 치아와 새치혀에 난도질을 당할 것입니다. 오늘따라 말자의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이번에 할로윈 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사고로 젊은 영혼들이 하늘나라로 갔지만 그 일을 두고 젊은 영혼의 희생을 애도는 못할 망정 극히 일부 멀지식한 사람들은 정말 못된 새치의 혀와 자신의 손가락으로 SNS를 통해서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의 마음에 대못질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매일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 아파했더니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나를 위로하는 대신 함부로 대합니다. 이러한 피해자를 함부로 대하는 태도는 사람이 정의를 동기로 삼았을 때 나타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피해를 보는 이유는 우리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이라는 단순한 도덕적 공정함을 신념으로 삼는 사람의 경우 그 일이 일어난 배경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이러한 자기의 신념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해서 정말 참다 이대로 지내다가는 수치심에 죽을 것 같아서 회사에 보고를 합니다. 하지만 회사는 이 일을 공론하지 않고 좋게 가자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입을 통해 직원들에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나는 김 부장을 유혹한 환양년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환양년이란 환양을 비속어로 부르는 말인데 결혼한 유부남을 서방질하는 여자를 말합니다. 서방질이란 자기 남편이 아닌 남자와 정을 통하는 일을 낮잡아 이르는 말입니다. 그 피해가 크면 클수록 그 크기만큼 우리에게 비난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최근 한 달 사이에 가장 많이 연락하고 소통하는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신세한탄에 본인의 힘든 삶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시나요? 또 그들에게서 연락이 오거나 만나고 오면 어떠한 마음이 드셨나요? 착한 우리는 그 친구의 힘들고 아픈 마음에 공감을 하고 위로를 해줍니다. 하지만 우리도 사람인지라 점점 지치고
우리의 정신도 같이 피폐해집니다. 내 친구 영자가 한 이야기를 계속 곱씹어보니 그 문제를 만든 원인이 내 친구 영자가 아니라 영자 본인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불행한 과거, 속상한 일,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말을 쉽게 말하게 되면 위로를 받아야 하는 피해자라고 해도 좋지 않은 이미지만 심어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언행을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우리의 아픈 마음은 우리의 취미생활이나 명상, 운동, 좋은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누군가로부터 받은 은혜나 좋은 점을 다른 사람 앞에서 남 험담하듯이 막 쏟아내시면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주특기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뒷담화의 사전적 의미는 남을 헐뜯는 행위 또는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의 주특기인 뒷담화를 남의 험담하는 말 대신 그 사람에 대한 칭찬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발전소장 앞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면 다른 사람한테도 내 칭찬을 해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발전소장한테 잘 대해줍니다. 아주 상냥하게 말입니다. 그렇게 발전소장은 손쉽게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가며 인간관계를 맺어갑니다. 여러분, 참고로 저는 16년 동안 뒤에서 남을 호박씨 까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뒷담화는 안 깠지만 앞담화나 옆담화는 까본 적이 몇 번 있긴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의 그러한 행동이 너무 교묘하고 야가 빠진 것 아니냐고 반문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요즘은 연말연시에 코로나도 3년이 되어가니 인원 제한 없이 편하게 모임들을 많이 합니다. 혹시 그 모임에 부부 동반으로 모임을 나갔을 때 우리의 모습을 잠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지인들은 나의 와이프나 나의 남편을 조심해야 하며 조금은 어렵게 대했었나요? 아니면 함부로 대했었나요? 그 해답은 내 배우자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돈이 많든 적든 내가 내 배우자를 대할 때 공손한 말투와 매너 있는 행동으로 음식들을 챙겨주고 그렇게 대화를 했다면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대했을 것이고, 내 배우자가 평소처럼 반말하고 막말하고 하인대하듯이 나를 대했다면 상대방들도 나를 쉽게 보고 편하게 막 대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야가 빠진 게 아니라 본인이 존중받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면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비난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뒤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다면 내 앞에 있는 상대방을 먼저 대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영자는 그렇게 매일 남 험담만 하다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발전소장은 사람들이 매일 만나고 싶어하는 동네 인기쟁이가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수를 발설하지 마라. 한겨울 어느 날 영자 엄마와 미자 엄마가 함께 집 앞 스벅에서 만나서 커피를 한잔합니다. 영자 엄마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우리 영자는 누구 닮았는지 매일 사고만 치고 다니네요. 또 어찌나 소심한지, 커서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려는지 에휴 라고 합니다. 속뜻은 내 새끼 영자 걱정인데 표면적으로는 그냥 디스한 것입니다. 여기서 디스하다라는 말은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말로써 랩 배틀을 할 때 상대방을 비난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자가 내 옆에 앉아있는데 미자 엄마한테 이 말을 하게 된다면 어떠한 일이 펼쳐질까요? 영자는 창피해서 그 순간에는 얼굴이 벌개져 아무 말도 못하겠지만 엄청난 모욕감을 느낄 것이고, 집에 가서 데스노트를 펼쳐서 이렇게 적을 것입니다. 영자 엄마. 여기서 데스노트란 일명 빨간 일기장이라고 해서 일본 만화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이 노트에 상대방 이름과 어떻게 죽는지 쓰게 되면 상대방이 그 노트에 쓰인 대로 죽게 된다는 저주의 노트 이야기입니다. 설마 착하고 어린 우리 영자가 그럴 리가요?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만의 경기도 오산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적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굳이 어렸을 때 일을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70 먹은 노모가 40대, 50대 자식에게 자신의 서운한 감정을 토론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남을 통해서 그 말을 들은 우리들은 나한테 말하지 왜 다른 사람한테 말하고 그래? 그런 말을 하고 불같이 화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엄마는 내 얼굴에 먹칠하고 다니니까 좋아? 라고 톡 쏘아붙입니다. 그런데 이런 디스하는 말을 내가 함께 옆에 있는데 미자 할머니한테나 집안에 다른 어른들이 있는데 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영자 엄마는
부글부글 끓는 마음을 겨우 참으며 집으로 와서 데스노트를 열어서 이렇게 적습니다. 영자 외할머니, 우리 아이는 아이대로, 중년은 중년대로, 노년은 노년대로 자신에 대한 비난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면 정말 엄청난 싸움이 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 내가 배 아파서 낳은 내 새끼인데, 첫째, 영자는 더럽게 말 안 듣고 사고만 치는데, 둘째, 발전소장은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성품도 좋다 입니다. 사실을 말했지만 그렇게 말 잘 듣고 착한 발전소장만 이뻐하고 영자랑 비교를 하니 영자는 더 엇나가기만 합니다. 스튜어디스가 되겠다는 영자는 그렇게 비행청소년이 되어서 오늘도 면도날을 씹으며 애들 삥뜯으로 뒷골목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녀가 여러 명이면 절대로 형제, 자매끼리 비교하지 마시고, 외동이라면 다른 집 아이와 절대로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입장 바꿔서 우리 집은 겨우 먹고 사는데 영자가 다른 집 잘 사는 부모와 매일 비교하고 짜증을 낸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나이가 많든 적든 항상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역지사지란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식을 서로 비교해서 싸우게 만들고 사이좋게 지내려고 하는 여러분들도 참 저희 동네 말로 좀 거시기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never. 세 번째, 속마음을 드러내지 마라. 여러분, 가끔 우리는 말을 하다가 이런 말을 은연중에 꺼냅니다. 솔직히 말해서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라는 말은 언제 쓰시나요? 맞습니다. 상대방의 좋지 않은 점이나 서운한 점을 이야기할 때 많이 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본인을 스스로 판단했을 때 본인은 정말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 말을 시작으로 시작된 대화는 그 결과가 좋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그 친구를 생각해서 솔직하게 말한 것이지만 상대방은 그 말로 상처를 입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임원들 앞에서 프리젠테이션을 잘 마쳤습니다. 임원들이 그 오늘 발표한 내용에 질문을 던지자 상황에 맞게 대답을 하면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상대방에게 나는 무능력하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불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별거 아닌 말들이 솔직히 말해서 라는 말 한마디에 전부 거짓된 보고서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했던 모든 언행이 거짓처럼 느껴질 수가 있으니 정말 이 단어는 머릿속에서 지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발표한 내용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솔직히 말해서 보다는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청개구리처럼 꼭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수시로 말입니다. 이 말을 한 번씩 뱉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신용 등급이 1등급씩 떨어진다고 생각하십시오.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프로젝트를 잘 진행하고 있으면서 솔직히 말하면 이라는 단어 때문에 일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뉘앙스를 주어서 계약이 파기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기업 간의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열심히 일해서 쌓아올린 본인의 업적과 신뢰를 무너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저속한 언어. 오늘 또 친구 영자를 집 앞 스벅에서 만나서 커피를 한잔합니다. 날이 추워서 나는 따뜻한 캐모마일 허브티를 주문했습니다. 이 캐모마일 허브티는 국화과의 한해살이 풀인데 5월과 9월에 꽃이 피는데 말려서 차나 약재로 씁니다. 특히 이 캐모마일 허브티에는 소량의 멜라토닌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불면증 환자에게 좋다고 합니다. 잠 못 주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 저와 함께 캐모마일 허브티 한잔 하실까요? 아무튼 이렇게 차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영자는 한 잔을 들고 옵니다. 여기서 란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줄임말로 냉커피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미제야, 나는 얼죽아잖아 라고 합니다. 여기서 얼죽아는 추운 날에도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줄임말입니다. 그렇게 영자는 를 한 잔 들이키더니 이빨 존나 시렵네 씨바꺼 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영자처럼 감탄사 비슷하게 하는 것 같으면서 상스러운 욕설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혼자 있을 때면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곳에서 이렇게 상대방에게 말을 하거나 전화를 하면서 또는 이렇게 사람 많은 커피숍에서 상스러운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정말이지 같은 일행이라는 게 부끄러워지고 그 친구 또한 없어 보이고 천해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처럼 나이 먹은 중년들이 요즘 애들이 쓰는 존나, 씨바, 지랄 이런 단어들을 쉴 틈 없이 쓴다면 정말 없어 보입니다. 물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름 사정이 있습니다. 나를 무시하지 말라고, 세게 보이려고, 자기에게 친근하게 다가오라고, 본인은 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저급한 단어들을 쓴다고 합니다. 하지만 좋지 않은 단어라는 것을 알기에 말끝이나 중간에 눈치껏 살짝 넣어서 씁니다. 어릴 적 만난 붕어할 친구와는 오랜만에 만나서 잠깐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단어를 자주 쓰다 보면 공적인 자리, 강단에서 또는 집안 어른들을 뵐 때도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며 그 사람 전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참고로 저는 16년 동안 단 한 번도 욕설을 해본 적이 없고 제가 아는 단어 중 가장 험한 말은 이 말입니다. 이 나쁜 사람아.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능력이 뛰어나도 입이 거칠면 그 했던 말 때문에 그 사람의 평가는 최저점을 받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준 이미지도 좋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그 사람들이 주려고 했던 기회까지도 철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 사람만 모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절대로 사람들 앞에서 하면 안 되는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의 불행과 나의 피해의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실수를 발설하지 않고 내 속마음을 드러내는 말을 하지 않고 저속한 언행을 하지 않고 주의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말로 인한 상처에서 조금은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을 끝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말이란 마치 날이 시퍼렇게 선 칼 같은 것이므로 자기를 다치게 하는 일이 많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오늘 또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에 발전소장님은 말을 참 이쁘게 하는 것 같아요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칭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드리겠습니다.